안녕하세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YG에서 새로 데뷔하는 베이비몬스터의 최종 멤버를 정하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공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화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개인적인 감상이오니 이거는 재미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나는 거 맞죠? 잘한 것 같아요. It's like, 같이 it was a beautiful thing. 자, 일단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오늘은 단체 안무 미션이고 창작 안무도 본다고 하네요. 근데 창작 안무의 길이가 진짜 일순간이네. 만들어 와서 그 구간에 제일 잘 어울리는 제스처를 한 친구가 그 파트를 갖고 갈 거예요. 2NE1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발연기 뮤비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지금 뭐해? 너 어디야? 못 온다고? 하는데? 옆에 누구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레전드 시작이야. 이러고 이 노래가 나오잖아. 와, 여러모로 레전드야. 산다라박 표정 연기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들 아직 한 발 남았죠? 하이라이트 남았죠? 갑니다. 꽉 잡으세요. 명장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 왜 남의 물통에 왜 넣어? 표정. 명장면 나온다. 사랑은 카스 같아서 건들면 어디로 튈지 몰라. 발연기 뮤비의 개척자들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뮤비 컨셉을 잡은 건지 그 기획사나 감독님의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할 수는 없는데 팔이 아프니까 이거 하기 힘들어요, 뭔가. 파리타가 지금 발목을 다쳤는데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양쪽 발목, 양쪽 손목 인대가 2.5, 3도 파열까지 갔다가 이제 1년 넘게 치료를 했죠. 1도 파열 이 정도까지 나았는데요. 이게 진짜로 인대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본인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진짜 바른 생활 사나이 규칙, 루틴에 집착하면서 살았는데 이건 상상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춤을 추면 무조건 이쪽에 인대와 관절이 갈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인대가 저도 다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종류가 많고 막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되게 복잡해서 여기까지 피가 잘 안 간대요, 끝까지. 그래서 여기가 재생이 잘 안 된다는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재생이 굉장히 느리대요. 저도 다치기 전까지는 그냥 운동 많이 하고 정확히 하고 조심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쳐도 치료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치료가 진짜 어려운 부위더라고요. 일단 이게 늘어나거나 파열이 되면 인대를 그 부분을 제거하고 기존 인대를 이렇게 당겨서 붙이는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전에 한 60% 정도밖에 쓰지 못하고요. 평생 각도가 제대로 이제 안 나와요, 그 이후에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재파열 위험이 크더라고요. 그 재활 자체가 한 6, 8개월 정도 걸려요. 그동안 그냥 아예 통 기부스하고 아예 못 써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또 이 손목과 발목은 그런 치료나 재파열, 재수술 위험이 많아서 의사분들이 이쪽을 선택을 잘 안 해서 전문의가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 춤추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파지고 쉽게 다치고 그런 보호대나 이제 테이핑 착용하고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계속 이런 각종 테이핑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여러 개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회복을 기다리고 나서 해야 되는데 다친 상태로 이렇게 계속 하니까 결국 이쪽에 피가 잘 안 돌아서 회복 속도가 점점 느린데 그 회복 속도보다 손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해도 계속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진짜 한 달 정도 충분히 쉬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댄서분들은 당연하고 아이돌 멤버들이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엄청 아파서 평생
아픔을 달고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루카가 무대에서 춤을 출 때는 표정이 좋고 포인트도 잘 살리거든요. 그 춤만 췄을 때는 실력에 문제도 없고요. 근데 이 무대는 크게 평가할 무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멤버들이 그냥 열심히 해서 그 느낌이 잘 전해지는 무대였어요. 이것도 당연히 무대 위에서 뭐 웃고 좋은 분위기를 전달하도록 연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그 연기를 잘했다, 신나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무대였어요. 이번에는 지금 연출 방향이 평가를 심사를 할 만하게 보여주는 연출은 아니었어. 5월 12일 날 멤버 발표를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5명의 멤버를 생각했다고 지금 말을 하셨는데 저와 생각은 일치해요. 그 5명의 멤버는 누구로 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5명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멤버는 5명이었어요. 5명의 멤버를 아직 마음속에서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5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제가 1화 리뷰 때 말씀드렸듯이 아사와 로라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뺄 수 없는 멤버를 1명 선택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 멤버에서는 파리타가 없으면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파리타가 그럼 서브 보컬을 하겠죠? 그러면 메인 보컬을 누가 하느냐? 물론 메인 보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치키타와 로라도 할 수 있고요. 아현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조정이 되면서 최종 멤버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일단 하람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하람을 빼고 저 멤버들에게 맡길 필요가 있나? 우선 메인 보컬에 하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댄스와 랩에서는 아사보다는 저는 루카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것이라고 보여요. 물론 아연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국적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본인을 모두 탈락시키진 않을 거예요. 1명은 붙이겠죠. 그러면 저는 루카까지는 합류를 시킨다고 보고요. 그리고 멤버 중에서 아현이 혼자 톤이 조금 다른 상태예요. 다른 멤버들은 좀 비슷한 톤들이 있는데 노래하는 방식이나 랩을 하는 방식에서도 아현이 혼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멤버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현까지 합류를 하면 5명에서는 한 자리가 남는 거죠. 그러면은 로라와 치키타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저는 음색의 특색이 조금 더 있는 치키타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화 때 그때 초반에 말했던 결과와 거의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변수를 찾자면 루카와 아사는 큰 차이는 없죠. 그래도 저는 루카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고요. 이 멤버들 안에서 하람이 보컬 1순위는 맞지만 애초에 하람이 만약에 참가자들 중에 없었다면 다른 멤버들로 충분히 메인 보컬로 할 수도 있고 그게 모자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람이 2007년생으로 나이가 어리니까 뭐 다음 기회로 미뤄질 수도 있는 나이라서 그냥 아현과 뭐 로라, 뭐 치키타 이렇게 보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라면 그래도 하람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뭐 로라도 더 어리잖아. 아사나 로라도 좋은 멤버고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7명으로 가도 될 것 같지만 7명으로 데뷔시킨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탈락자가 있다고 한다면 각 포지션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좀 위험하게 되겠죠. 로라가 호감 캐릭터이지만 하람이나 아연보다 보컬이 앞서 있지도 않고 뭐 치키타보다 특색이 강하지도 않으니까요. 아사도 루카와 큰 차이는 없지만 앞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상황에서 루카는 20대라서 이번에 데뷔를 해야 하는 나이인데 루카가 엄청 뭐 떨어지거나 더 잘하는 래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은 루카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을까? 어쨌든 멤버들의 실력은 누가 돼도 문제가 없거든요. 결국 어떤 곡을 들고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2NE1 음악에서 그 포인트를 잃었던 인도풍의 DJ 비트 샘플링 음악은 블랙핑크에서 그대로 이어갔는데도 히트를 쳤어요. 근데 블랙핑크는 거기에서 중간에 멜로디보다 비트를 훨씬 강조하는 이제 트렌드로 변화를 하면서 차별화도 생기고 훨씬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YG가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 제프 베이조스 분이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제프님도 힙합 위에 팝적인 멜로디 그리고 블랙뮤직의 느낌을 좋아하는 프로듀서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직도 대중성 있는 남돌 음악을 얘기할 때 빅뱅 음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빅뱅이 성공했던 그런 일렉트로닉 비트 기반의 K-팝 남자 아이돌 음악은 사실 YG에서 아이콘이 거의 그대로 이어가서 했거든요. 그 팀도 트렌드에 바꿔서 조금 변화는 했지만 근데 아이콘은
그렇게까지 반응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베이비몬스터가 블랙핑크와 비슷한 음악을 그대로 해도 어느 정도 인기는 얻겠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 음악 환경이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YG의 작곡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블랙핑크의 마지막 정규 앨범도 저는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음악을 앞으로 블랙핑크라던가 이 베이비몬스터에 줄 수 있으면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최근에 지수 솔로와 막 최근에 나온 태양 솔로 앨범을 봤을 때는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근데 물론 여기는 이제 솔로니까 사실 되게 다른 분야기도 해요. 곡을 만들 때 접근 방식이. 근데 어쨌든 가장 안전한 선택은 일단은 블랙핑크도 처음에는 2NE1과 그대로 같이 갔던 것처럼 베이비몬스터도 초반에는 블랙핑크의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서 하다가 2년차, 3년차, 4년차 가면서 본인들의 차별화를 주는 게 안전한 선택이겠죠. 어쨌든 멤버 발표를 저도 기다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후의 소식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